사람인 변이 있는 종자는 사람 중에 제일 마루다, 으뜸이다, 하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누구냐면 이게 환웅을 말해요. 환웅. 예, 하늘에서 인류한테 홍익인가를 베풀려고 처음 내려온 그분 있죠. 그 전에도 인류는 살았죠. 우리 삼국유사를 봐도 호랑이, 곰 이렇게 뭐 믿으면서 살았겠죠. 근데 그런 그 조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우리를 열어준 조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적 조상이면서 영적인 가르침을 지구 인류한테 가르쳐준 그분 해서 환웅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이라고 불렀던 거고 한문으로 환웅으로 이렇게 적혔을 뿐이지 그분을 표시할 때 사람 인자에 마루 정자를 쓴 거예요. 사람 중에 제일 마루라는 건 하늘이나 이렇게 제일 꼭대기를 말하죠. 산의 꼭대기나 사람 중에 꼭대기라고 한 거예요. 제대로 된 인류의 그 시작점이라는 뜻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옛날 오편에도 그 상고 신인 종 그래요. 옛날 신인, 신령한 사람 종 이렇게 쓰던 그 종자를 그 나철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다시 그 단어로 우리 환웅을 설명한 거죠. 그래서 대종교라고 한 거예요. 위대한 그 인류의 스승을 모시는 종교 이렇게 이은 거죠. 그래서 우리도 종모도라고 한 게 그분한테 무술을 배운 적이 없어서 알 길이 없고 뭐 그분이 무술했는지도 환웅이 모르지만 우리가 하는 무술의 원리를 보니까 원방각 이렇게 천지인 사상을 담고 있으니까 그분이 가르쳐준 가르침을 잘 계승해서 이제 우리 민족이 예전에 쓰던 몸짓들을 좀 조금씩 가미하고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게 있는데 너무 이상해서 요즘 할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막 이렇게 꼬집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쓰던 무술들이라 그건 어떻게 보고할 수가 없잖아요. 깨물기 이런 것도 어느 지방은 깨물기를 잘하고 이게 있대요. 어느 지역은 막 이렇게 가슴을 꼬집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거는 보고할 수가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보기에 지금 해도 무난한 것들이 있죠. 그걸 위주로 복원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혀를 잡아서 막 사람을 비틀고 갈비뼈를 이렇게 찌르고 뭐 이런 것들은 요즘 우리가 권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어떤 무술을 잘하더라 이런 얘기도 하신 게 있고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되 태권도 7단 9단 되시는 그 분야의 전공자가 선생님한테 배우고 이건 탁월하더라 한 그것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저희 젊어서부터 들었기 때문에 잘 몸으로는 못해도 알고 있어서 그쪽으로 좀 이렇게 소개하는 무술 도장입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조금씩 몸 풀고 뭐 다이어트도 하시고 그 도장이 예전에 있었어요. 밑도 끝도 없이요. 그걸 넓게 그 노래방 지금 노래방 할 거예요. 그 공간을 갖다가 넓게 써서 도장을 탁 열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우리 회원들이 주로 했죠. 그래서 그렇게 해보다가 이렇게 할 건 아니다 싶어서 도장을 좀 축소해서 대흥역에서 하다가 광창역으로 가서 했는데 거기 이제 사진으로 많이 나오는데 좀 많이 좁아지고 거기에서는 이제 수련과 강의도 많이 하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세 개를 같이 했더니 좀 이렇게 버틸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좀 사무실을 또 이제 옮겨야 될 일이 생겨서 옮기다 보니까 도장이 사라졌어요. 뭐 무술 배우는 사람이 조금씩 줄면서 왜 이제 사라진 도장을 좀 안 할 생각을 하게 된 게 저 홍익대생들만 열심히 하고 다른 분들이 잘 안 오시더라고요. 학당도 홍보가 안 돼 있는데 뭐 무술 도장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좀 접고 홍대생들한테 지도하면서 실력을 좀 키워서 나중에 넘쳐서 다시 하자. 그게 자명한 것 같다. 처음에 이제 도장 크게 연 덕에 거기서 강의도 하게 되고 또 재밌는 일이 많았어요. 처음으로 이제 제가 그 고전 강의 같은 거 한 게 그 넓은 도장을 활용해야 되니까 했어요. 그때도 강의하면요 넓은 도장에 꽉 차서 하고 그랬어요. 중용 강의도 했었고 제가 대학 중용 그때 용어 비결 강의도 했어요. 요즘 안 하는 강의인데 요가 수트라도 그때 했어요. 그 다 있어요. 그게 녹음한 게 지금이랑은 생각이 많이 다르죠. 그래도 그때 그런 거 다 하고 했던 게 이제 미천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무술은 좀 이제 내려놓고 홍대에서 했는데 지금도 도장을 그래서 지금 다시 도장 열자는 의견도 있는데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도장 없이 홍대 무용실에서 이번에 무용실을 빌려서 하게 돼가지고요. 홍대생들이 또
그 같이 배웠던 홍대생들이 또 도와준다고 이제 그쪽도 고맙잖아요. 돈 안 받고 무술을 계속 지도해 준 거예요. 어느 무술 동아리한테. 그래서 그 한 동아리는 이제 우리 무술을 하니까 지금 전국에서 딱 한 동아리만 하고 있는 거죠. 홍익대 하필 그 대학 이름이 중요한지 홍익대의 동아리에 백두대간이라는 동아리가 우리 걸 해요. 하필 그 동아리 짱이 저희 학당의 회원이어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원래 택견하던 데인데 우리 거랑 같이 하서 요즘 이제 우리 걸 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거기서 하는 거예요. 홍대 거기서 무용실 빌려서. 무용실이 좋은 게 사진으로 저도 지금 못 가봤는데 거울이 있어서 실제보다 늘 더 많아 보이고 더 넓어 보이더만요. 뭐 운동하실 때도 몸 동작을 바로 보니까 좋은 것 같고 거기 그래서 당분간 도장 안 열고 이렇게 빌붙어서 사람만 불리는 식. 왜냐 우리 목적이 좀 그래요. 다른 데랑 좀 달라서요. 사실 이것도 이런 공간이 필요 안 하면요 굳이 안 얻고 할 돌 안 쓰고 하는 방안으로 늘 연구합니다. 그래서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어떤 형식을 취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많이 도움을 드리는 게 중요해서 저희도 지금 우리 학당 운영하는 방식을 이해하시면요 저희가 뭔 짓을 할지 다 대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무술은 어떻게 할까요? 똑같아요. 태권도, 유도 다 자명한 무술에서의 자명함. 팔을 어떻게 뻗는 게 제일 자명할까요? 그 자명함 아닌가요? 앞에 적이 있는데 한 대 때려야겠어요. 어떻게 때릴 때 제일 자명할까요? 막 이렇게 치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제일 직선으로 힘 많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 나게 치시겠죠. 그럼 자명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짓이 빤해요. 그걸 가지고 연구하는 게 무술입니다. 무도고요. 거기서 도를 찾으면 자연에 맞게 이 인체를 썼을 때 어떻게 하면 내 몸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데 제일 좋은 몸짓이다. 그게 무술이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 그 자명한 무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무술과 소통하면서 우리는 우리식대로의 자명함을 추구하면서 그런 무술이 또 하나 될 수 있는 종교도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자명함만 들고 나가면 무술에서도 똑같습니다. 그걸 널리 알리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본인의 몸을 단련하는 걸 도와드리고 싶어서 도장보다 저희는 관심이 유튜브에다 또 뿌릴 거예요. 지금 정무도 하는 법들을요 유튜브에다 또 다 뿌릴 겁니다. 보고 따라 하시라고. 그래서 기본 수들을 다 저희는 수도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인체로 할 수 있는 게 일단은 기본 수는 빤하다고 봐요. 어느 무술이나 그걸 하고 다양한 거는 그것대로 또 자명함이고요. 자명함은 옳은 거고요. 그렇게 쳐서 사람이 자빠지면 옳은 거죠. 그렇죠. 맞았는데 안 움직이면 이거는 자명하지 않은 건데 아무리 막 현란한데 중국 무술 있죠. 현란하게 했는데 격투기 나가면 험하게 맞고 그러거든요. 그냥 혼자 할 때는 막 이렇게 하면은 막 사람이 날아갈 것 같은데 예전에 우리나라 어떤 무술 대가가 그랬어요. 싸워보자 누가 그러니까 그랬어요. 내 장풍을 맞으면 내장이 파열된대요. 그래서 할 수가 없대요. 막 입에 허풍만 이게 센 거죠. 실제로 해보면 겁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얘기들만 난무하는 중국 무술이 그랬거든요. 말로 싸워요. 중국 사람들이. 내가 널 이렇게 하면 너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저쪽이 난 이렇게 맞고 너를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둘이 하면은 기싸움이 나오고. 그러니까 자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무술도 자명과 찜찜이 있어요.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저희는 자명함을 좋아하니까 자명한 무술은 다 친구죠. 환영해서 같이. 우리 인체를 단련하는데 자명한 진리를 주고요. 이렇게 썼을 때 자명하구나. 그 인체에 대한 진리를 하나 또 배우시는 거잖아요. 주먹은 이렇게 줬을 때 제일 잘 쥐는 거구나. 그 목적에 맞게 쥐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정리한 게 연무오사라고 정리해서 하나 올린 게 있는데 예전에. 저도 이제 대학 때부터 아주 관심이 많아서 그 봉호 선생님 제자들 하는 것도 늘 가서 구경하고 같이 좀 해보고. 저는 그 몸 쓰는 걸 싫어해서 잘은 안 하지만 가서 이제 구경은 꼭 시키더라고요. 아마 이런 걸 하라고 그랬는지. 그래서 태권도 대학 때 이제 태권도 동아리 했기 때문에 태권도 좀 해보고 보니까 우리 것들은 뭔가 비슷한 원리가 있어요. 태권하고 제가 이제 배운 것들이 신기해서 그 원리들을 이제 보고 이제 그런 거를 많이 학당에서는 몸짓에서 자명하지 않은 걸 다 뺀 거죠. 그렇게 해서 하니까 저희가 그래도 자신해요. 오시면은 무술에 대해서 자명한 입장을 갖게 되실 거다. 그래서 누가 저희는요 고수가 와서 싸우자고 하면 안 싸울 거예요. 당신도 여기서 배우면 더 고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우리는 왜냐면요 자명하잖아요.
운동은요, 몸이 다르고 다 선천적 재능이 틀려요. 힘이 다르고. 꼭 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그 운동이 자명하게 우리의 앞길을 열어줄 수 있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같이 모여서 그런 운동하는 모임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냥 그래서 별로 어렵게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뭐 탐우수라고 뭐 싸울 생각도 없었고 자명한 운동을 하나 그런 운동 철학을 가진 건전한 운동 모임 하나 만들고 싶다. 그러면 오히려 다른 무술들과도 자명함 가지고 소통할 수 있을 거다. 그 선생님한테 배운 것도 그거 자명. 그 태권도 7단 9단 하는 분들이 태권도에도 불필요한 동작이 많다. 그런 걸 다 배제하고 하면은 선생님이 말하는 그 무술에 가까워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전문가들한테 들은 얘기로 그렇구나 해서 그 무술을 연습할 때 5가지를 꼭 생각합시다 할 게 제가 그걸 철학에 맞춰서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학당에 글이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 철학은 이거잖아요. 천부인, 동그라미, 하늘은 동그라미, 땅은 네모, 사람은 세모다. 그리고 그게 모두 점 하나에서 나왔다. R에서 나왔다. 이게 우리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그 연무오사 할 때도 그런 거였죠. 하늘처럼 우리가 이렇게 동작할 때 사람 막을 때 이렇게 막거든요. 우리 무술 기분이 동그라미로 막을 때는 하늘처럼 동그라미로 막고 칠 때는 발로 치던 주먹으로 이렇게 딱 치던 딱딱 맺고 끊음이 분명해야 되죠. 이거는 땅을 닮았다는 거죠. 딱 동서남북이 모난 반듯한 땅을 닮았고 사람이 기본적으로 서가지고 발 하나 잘못 디디면 큰일 나거든요. 무술할 때. 올바르게 서는 거. 이거는 이 선 것도 삼각형이고 발도 스텝도 딱 삼각형으로 밟을 때 제일 좋습니다. 중심을 잘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삼각형은 서기나 이렇게 서기. 기본적인 자세 잡는. 그래서 하늘 동그라미로 막고 네모로 공격하고 세모로 서서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무술한다는 것보다 한번 철학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위기에 처했는데 짐승을 만났는데 가다가 흉악한 사람을 만났는데 난 지금 자명하게 하려면 난 어떻게 서야 되나? 어떻게 막아야 되나? 난 어떻게 쳐야 되나? 그리고 알 하나를 어디다 쓰냐면요. 어느 한 지점을 공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다가 나는 내 힘을 폭발시켜야 되나? 어디를 공격해야 되나? 여기에 대한 자명한 견해가 있으셔야 된다는 저는 꼭 다 무술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 자명하지 않나요? 이렇게 내 몸을 하나 쓸 때 알아야 할 예전 같으면 요즘은 이제 그런 위기 상황이 이제 주로 이제 사람한테 도망갈 때 쓰지만 예전 같으면 짐승을 만날 수도 있고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그런 데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역사도 이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인류가 고대에 이런 의문을 가지고 무술을 만들지 않았을까요? 각 지역마다 자기들대로 자명한 자기들 신체에 제일 그리고 부합하는 생활 습관에 가장 맞는 그것대로 다 자명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흘러온 것도 인체의 몸을 이렇게 쓰는 방향으로 흘러왔으니까 이게 무술의 역사죠.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이제 만나면 많이 얘기를 해요. 저는 그런 원리를 알고 운동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종무도 소개 한번 잠깐. 요즘 한참 풀고 있더라고요. 오시는 분들이 계속. 그거를요 우리끼리 홍대생들하고만 하다가 저도 얘기를 하고 이제 그쪽도 이제 하시는 분들도 건의하고 그래서 좀 학당에서 개방해서 학당분들한테 같이 하자 하는 게 그렇게 오래는 안 됐을 거예요. 작년 말부터나 했나요?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오시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예전에 도장 없앤 뒤로 다시 맞는 호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술에 대한 관심도 혹시 이런 식의 고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자명하려면 몸으로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그런 거 익히셔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이 옛날 고구려나 이때 다 신라, 백제 다 상무의 문화죠. 그때는 무술을 못하면요. 한 분 한 분이 무술을 안 하면요. 이렇게 전쟁 나가서 지거든요. 그래서 고려 때까지도 상무 정신이 엄청 높았습니다. 역사 얘기도 잠깐 하면요. 고려 때까지도 이성계 그러면 자기가 사병을 둘 수가 있거든요. 고려는 귀족 사회이기 때문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병을 둬요. 유능한 인재는 스카웃 해가지고 이렇게 중앙 집권이 덜 돼 있다 보니까 사병을 많이 두죠. 그럼 모여서 뭐 하겠어요? 맨 무술 연습입니다. 무슨 이제 하나의 조직들이니까 다른 조직한테 가서 맞고 오면 가서 복수하고 늘 이런 일이 많아요. 고려 때는. 그래서 이런 무술 시합 같은 게 아주 중요하고 무신의 난 이런 것도 어떻게 일어났냐면 이게
조정에서도 무술 시합 같은 걸 되게 중시한 거예요. 그럼 수박이라고 하죠. 우리 그 꼬맹이들이 막 이렇게 손뼉 치고 뭐죠? 신데렐라 하면서 하나요? 뭐 이렇게 손뼉 탁탁 치는 거 있죠? 요게 옛날 우리 그게 수박이에요. 고려 때. 손을 탁탁탁 쳐가지고요. 상대방 뺨 때리면 이기는 겁니다. 그럼 이런 놀이가 유명해요. 희는 놀이라는 건데 수박희. 손으로 치고 받는 손수 칠박 놀희 이겁니다. 그럼 이렇게 수박희를 하는데 그러면 무신들이 백전노장대인데 그 야전에서 뛰는 사람들도 시켜요. 문신하고 무신을 자꾸 이런 좀 나라 정치가 좀 잘못되다 보니까 그런 노름을 시키는데 놀이를 하는데 택견하듯이 씨름하듯이 민속무예인 겁니다. 노는데 그 젊은 문신한테 맞죠 무신이. 요것만 잘하는 애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TV 프로 보니까요. 요거 있죠. 요것부터 비슷하죠. 둘이 서가지고 쳐서 넘어뜨리기. 이 문신들한테 무신이 그때 뺨 맞으면서 열받아가지고 일어난 직접적인 도화선은 그렇게 돼. 무신들이 무시받다가 문신들한테 무시받다가 이제 뭐야 싸움도 못하네 하는 그게 되면서 무신들이 폭발해요. 그런 고려 때는 손기술을 많이 썼다는 기록이 나오고 조선에 오면은 발기술이야. 택견은 손은 별로 안 쓰고 팔랑거리기만 하고 발을 주로 쳐가지고 상투를 치고 막 이럽니다. 날라차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 문화예요. 씨름하고 똑같은 문화입니다. 손으로 치고받아서 누가 이기느냐도 있고요. 그러면 진짜 싸움이 되면 안 되니까 손으로 이렇게 어디를 치면 이기는 거겠죠. 발로도 그래요. 잡아뜨리면 이긴다든가 이렇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받지 않고 씨름처럼 넘어뜨리면 이긴다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도 무예를 늘 놀이화해가지고 즐겼던 민족인데 조선 오면서 확 줄었어요. 왜냐하면 조선 오면서 중앙 집권 나가면서 사병을 다 혁파했거든요. 사병이 모이면 역적질한다고 해가지고 난리가 나죠. 그 정예립 사건도 무술훈련 시키고 한 게 이게 아주 역모로 몰기에 좋았고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역모처럼 보였던 이유가 모여가지고 무술 연습을 한 게 그게 큽니다.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은 무가 많이 약해지고 문이 높아지던 시대니까 나약해졌죠. 그런 거 생각하면요. 이거 무술 배워서 뭐 당장 어디다 쓰는 게 아니라 그런 몸 관리를 한다는 측면에서 본인이 본인 몸 관리를 해가지고 그 내 개인과 가정을 지킨다 이런 그 정신이 중요한 것 그리고 그런 정신으로 준비하고 있는 준비한 사람한테는 오히려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럽니다. 여러분 어디 게임 해보세요. 야구 같은 거 해보세요. 이게 나한테 공 오면 큰일 나는데 하는 사람한테 공이 가게 돼 있어. 이쪽에 이미 자신감이 없어요. 얼굴에서도. 그럼 그쪽으로 간다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걸로 딱 자신감이 있으면 누가 와도 나는 헤쳐나갈 수 있어. 정신으로라도 그렇게 마음 먹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무술 안 배우셨더라도 그런 사람한테는 아무래도 덜 가죠. 좀 풀고 있는 사람한테 뭔가 거기가 허약해 보이는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무가 약해졌다는 게 꼭 싸움이 못해서 진 게 아니라 조선시대가 그런 무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서 좀 뭐냐면 정신에서 자신감을 잃는 거죠. 외적이 들어왔을 때 더 당황을 하게 되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불가항력의 상황을 만났을 때 더 주체적으로 해결 못하는 측면이 생긴다는 그런 역사도 좀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화랑도나 이런 걸 우리가 표방했잖아요. 우리는 고전 해보기, 옛날 거 해보기가 취미라 뭐 무술도 해야 되네라는 결론이 당연히 도달하죠. 화랑도는 공부하고 산천을 느단다면서 돛 닦고 무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행히 선생님한테 배운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해보다가 이런 것도 하나 만들고 이런 것도 재밌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 강해지고 하려면요, 이렇게 이런 무에 대한 감각도 기르고 이 상무 정신으로 좀 우리 몸 하나는 내가 관리한다 이런 자신감 같은 거 회복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친구를 태권도 가면은 뭐 인성교육도 시켜주고 요즘 태권도도 인성교육 앞에 써놨더만요 다. 뭐 그런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일본 메이지 유신을 일으킨 사람들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검도요. 검도를 하면서 이 양반들이 뭘 하냐면요. 하루에 한 반나절은 검을 휘두르고 반나절은 명상을 해요. 검도는 반드시 참선을 시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메이지 유신을 일으켜요. 무섭죠. 그러니까 정신력들이 무서워요. 한다면 한다고.
직접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죠. 몸을 단련을 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움직이는 겁니다. 일을 할 때. 그러니까 그 작은 나라가 중국까지 러시아까지 다 해먹을 마음을 먹게 됩니다. 무운장구라고 딱 써가지고.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서 남을 해치는 거는 진짜 그건 쓸데없이 힘을 낭비한 거니까 욕 먹어야 하지만, 그러면 이게 허약한 사람이 맞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안 맞으려고 해도 분명히 우리 나름의 이 국제적 역학관계에서 큰 소리 치려면 국방력이 있어야 되듯이 그런 무에 대한 부분도 늘 우리가 잘 신경 써주시면 좋은 것 같아요. 무술 잘하는 보살들이 많이 나와서.